나는 25살 생일 당일 어머니의 유품 상자 속에서 그 편지를 발견했다. 그 편지는 내 혈액형을 증명하는 DNA 검사 결과서였다. 도형이 아닌 AB형. 20년 동안 부모님은 나를 그들의 피부치로 키웠지만 그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나는 피의 대가를 치른 괴물의 자식이 아니었다. 나는 누군가의 희생양이었다. 서울의 비가 쏟아지는 그날, 나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눈을 떴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이 번쩍거리는 도시의 야경은 평소처럼 화려했지만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부모님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나는 그들의 유일한 아들로서 유산을 물려받아 이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사회복지사 완벽한 중산층 가족의 모범이었다. 하지만 그날 어머니의 옷장 깊숙이 숨겨진 상자 속에서 모든 게 드러났다. 상자를 열자마자 낡은 편지 봉투가 쏟아졌다. 대부분은 가족 사진과 편지였다. 그런데 맨 아래 먼지 쌓인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봉투에는 김민준에게 절대 열지 말라고 적혀 있었다. 내 이름. 손이 떨렸다. 나는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DNA 검사 결과서와 어머니의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민준아, 미안해. 내가 태어난 그날 우리는 선택을 해야 했어. 내 진짜 어머니는 우리 언니였어. 그녀는 범죄에 연루됐고 너를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맡겼지. 하지만 그 범죄는 내 아버지의 잔이, 내 진짜 아버지의 짓이었어. 우리는 내 출생을 속여야 했어. 내가 알게 되면 모든 게 무너질 테니까.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나는 O형이 아니었다. AB형. 부모님의 혈액형과 맞지 않았다. 게다가 진짜 아버지. 그 말은 나는 불륜의 산물. 아니, 더 나쁘다. 범죄. 나는 서둘러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다. 김태호 사기 사건 2000년. 화면에 떠오른 기사들이 나를 압도했다. 25년 전 유명 기업가 김태호가 대규모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실종됐다. 그는 아내를 두고 불륜 상대와의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바로 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어머니 아니, 이모는 썼다. 태호는 사기꾼이었어. 그는 우리 가족 재산을 다 훔쳐 도망쳤지. 내 진짜 어머니, 내 이모는 임신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자살을 시도했어. 우리는 너를 데려와 키웠지만 내 혈액형 때문에. 우리는 내 출생 증명서를 위조했어. 미안해, 민준아. 내가 20살이 되면 이걸 읽으라고 했지만 나는 두려워서 숨겼어. 두려움. 그건 배신이었다. 20년 동안 나는 그들의 사랑 속에 살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 나는 그들의 피가 아닌 범죄자의 피를 이어받은 괴물이었다. 머릿속에 스치듯 떠오른 얼굴 김태호. 그는 아직 살아 있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그는 해외에서 돌아와 새로운 신분으로 사업을 재기했다. 김준호라는 이름으로.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내 분노를 부채질했다. 이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유산으로 살아왔고 그 유산은 김태호의 사기에서 나온 돈이었다. 나는 그의 피를 이어받아 그의 죄를 짊어진 채 살았다. 학교에서 왕따 당할 때, 직장에서 실패할 때 모든 게 그의 유전 때문인가? 아니, 더 깊다. 편지 끝에 적힌 말, 그는 내 이모를 죽였어. 자살이 아니었어. 그는 그녀를 위협했지. 그 순간 복수가 싹 텄다. 나는 김태호가 아니 김준호를 찾아야 했다. 그는 나를 버린 아버지이자 가족을 파괴한 악마였다. 하지만 이 복수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삶을 파헤쳐 그가 숨긴 모든 걸 드러내야 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나는 맹세했다. 너는 나를 속였고 나는 너를 무너뜨릴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사설 탐정에게 연락했다. 이름은 박철수, 옛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뚱뚱한 아저씨였다. 김준호에 대해 알아봐. 모든 걸 그는 웃으며 말했다. 젊은이, 그건 위험한 게임이야. 김준호는 이제 재벌급이야. 그의 적들은 사라지기 마련이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내 인생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탐정의 첫 보고서는 충격이었다. 김준호는 강남의 사치스러운 펜트하우스를 소유하고 두 딸을 두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새로 얻은 부인, 그리고 딸들은 나와 동갑내기. 그는 과거를 완벽히 지웠어. 하지만 내 어머니 김호재 죽음에 대한 의혹이 있어? 경찰은 자살로 결론 지었지만 증언자들이 사라졌지? 나는 이를 갈았다. 그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걸 훔쳤다. 내 어머니 진짜 어머니 제 목숨까지. 복수의 첫걸음은 그의 가족에 접근하는 거였다. 나는 이력서를 써서 그의 회사에 지원했다. 김준호 그룹의 마케팅 팀 운 좋게 나는 합격했다. 면접관이 말했다. 김민준 씨, 당신의 이력이 인상적이야. 가족 사업에 기여할 수 있겠군? 가족 사업. 웃음이 나왔다. 그날부터 나는 늑대가 된 양을 가장했다.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웃으며 밤에는 그의 사생활을 파헤쳤다. 그의 큰딸, 김소연은 패션 디자이너 지망생으로 인스타그램의 화려한 삶을 과시했다. 작은 딸, 김지은은 대학생, 파티광. 그리고 아내, 이혜진 그녀는 과거의 배우 지망생이었다. 첫 번째 계획은 소연에게 다가가는 거였다. 회사 파티에서 나는 그녀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신입 민준입니다. 소연 씨 디자인 정말 멋져요. 그녀는 웃었다. 오빠. 아니, 동생 같네. 같이 술 한 잔. 그 밤, 우리는 바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아버지를 완벽한 아빠라고 칭찬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완벽. 그는 살인자야. 하지만 복수는 서두를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비밀을 알아야 했다. 소연은 알코올 중독 기미가 있었고 아버지와의 다툼이 잦았다. 아빠는 항상 비밀을 숨겨. 엄마도 모르는 게 많아.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밀은 다 드러나기 마련이죠. 한 달 후, 나는 김준호의 집에 초대받았다. 가족 모임이라는 명목으로 펜트하우스의 문을 열자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그의 얼굴이 보였다. 60대 중반, 여전히 매력적인 미남.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민준 군, 우리 회사에 와줘서 고마워. 가족처럼 대해줄게. 가족?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저녁 식사 중 그는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젊었을 때 실수로 큰돈을 잃었지? 하지만 다시 일어났어. 실수. 사기였다. 나는 미소 지으며 물었다. 그 실수로 누군가 다치진 않았나요? 그는 순간 멈칫했다. 모두 잊힌 일이야? 그날 밤 집을 나서며 나는 결심했다. 이 가족을 무너뜨릴 거야. 하나씩. 복수의 두 번째 단계는 지은에게였다. 그녀는 소연과 달리 순진했다. 대학 캠퍼스에서 우연히 만난 척 다가갔다. 지은 씨, 회사에서 소연 누나 이야기 들었어요. 커피 한 잔 어때요? 그녀는 수줍게 웃었다. 오빠. 재미있겠다. 우리는 홍대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꿈을 이야기했다. 저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빠가 반대해요. 안정된 직장이라고. 나는 공감하며 물었다. 아빠분은 왜 그렇게 엄격하세요? 과거에 무슨 일 있었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아빠는 항상 과거는 무덤이라고 해요.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무덤. 내 과거는 내 어머니의 무덤이야?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줬다.
내가 조작한 USB 드라이브. 이거 음악 편집 소프트웨어예요. 써보세요. 안에 숨긴 건 김태호의 옛 기사 링크였다. 그녀가 클릭하면 모든 게 시작될 터였다. 며칠 후 지은이 울면서 전화했다. 오빠, 이게. 우리 아빠, 나는 위로하며 말했다. 조용히 해, 내가 도와줄게. 우리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충격받아 있었다. 아빠가 사기꾼. 불가능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내 아빠는 내 이모 아니 누군가를 죽였을지도 몰라.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이모. 우리 집에 이모는 없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숨겨진 이모. 25년 전 자살한 사람, 지은은 떨며 물었다. 오빠, 왜 이런 걸 알려줘? 나는 미소 지었다. 정혜 때문이야. 하지만 내 속마음은 달랐다. 지은은 무고한 희생양이었다. 그녀를 이용하는 건 잔인했지만 복수는 그런 법이다. 그녀를 통해 김준호의 약점을 파악했다. 그는 딸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통제였다. 아빠는 나를 감시해. 핸드폰까지. 지은의 말에 나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녀의 폰에 스파이 앱을 설치했다. 앱을 통해 나는 그의 일상을 훔쳐봤다. 김준호는 밤마다 지하실에서 무언가를 했다. 문서. 아니, 사진이었다. 내 어머니, 진짜 어머니 제 사진. 그는 그녀를 그리워하는 건가? 아니, 위협하는 증거였다. 이 사진을 부수면 모든 게 끝나. 그의 독백이 녹음됐다. 이제 소연 차례였다. 그녀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우리는 연인처럼 데이트했다. 민준아, 너랑 있으면 자유로워. 그녀는 술에 취해 말했다. 나는 그녀의 약점을 이용했다. 그녀의 알코올 중독을 부추겼다. 파티에서 나는 그녀에게 술을 권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그녀는 취해 울었다. 아빠가 날 싫어해. 내가 태어나서 후회할 거래?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후회. 나처럼. 하지만 나는 계속했다. 내 아빠의 비밀을 알면 자유로울 거야. 나는 그녀에게도 USB를 줬다. 소연은 다음 날 사직서를 냈다. 아빠, 당신이 누구신지 알아? 김준호의 분노가 폭발했다. 집안은 지옥이 됐다. 탐정 박철수가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다. 김준호는 내 어머니의 죽음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뇌물을 썼어. 증인 하나가 아직 살아있어? 홍삼순 할머니, 시골에 숨어 사는. 나는 즉시 기차를 탔다. 전라남도 작은 마을, 비가 내리는 논밭 사이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김태호. 그 악마. 할머니는 떨며 말했다. 내 어머니는 임신 중에 그를 쫓아냈어. 그는 돈을 주고 입을 다물라고 했지? 하지만 내 어머니는 거부했어? 그날 밤, 그는 그녀를 밀었어. 강에서. 자살처럼 보이게 증언을 녹음하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이걸로 그를 무너뜨릴게요. 서울로 돌아와. 나는 계획을 세웠다. 언론에 익명으로 증언을 보냈다. 김준호 과거 사기 재조명. 기사가 터지자 그의 주가는 폭락했다. 회사에서 그는 나를 불렀다. 민준,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아는 거 있나?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나는 태연히 말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의는 피할 수 없죠. 그날 밤 소연이 찾아왔다. 민준아, 아빠가 날 때렸어. 그녀의 뺨에 멍이 있었다. 나는 안아주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죄책감이 스쳤다. 그녀는 무죄였다. 미안해, 소연아.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복수의 고조는 이혜진, 그의 아내였다. 그녀는 과거를 모르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접근했다.
자선 행사에서. 부인, 남편분의 사업 정말 대단하세요. 그녀는 웃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그는 피곤해 보여요.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슬쩍 보여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불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살인이 이혜진은 충격에 빠졌다. 내 딸들. 그 피를 그녀는 김준호를 떠나겠다고 맹세했다. 이제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김준호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반격했다. 탐정 박철수가 사라졌다. 위협받았어. 도망칠게 그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김준호는 나를 의심했다. 사무실에서 그는 나를 압박했다. 너 누구냐? 왜 우리 가족을 노려? 나는 웃었다. 당신 아들이에요, 아버지. 그 말에 김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미쳤어. 그는 책상을 내리쳤다.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편지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DNA 결과서요. 25년 전 당신이 제 어머니를 버린 후에. 그는 편지를 보며 후퇴했다. 이건 가짜야. 누가 보낸 거지?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패배를 인정했다. 민준아. 아니, 태민아. 내 이름은 김태민이었어. 그는 속삭였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다. 나는 그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 피는 독이었다. 왜 나를 버렸어? 나는 소리쳤다. 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죽었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녀는 약했어. 사기를 저지른 건 생존을 위한 거였어. 내 어머니는 그걸 용납 못했지, 생존. 그는 웃었다. 세상은 약육강식이다. 나는 이겼어. 하지만 그의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혜진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살인자랑 같이 살 수 없어. 그녀의 변호사는 내 증언을 인용했다. 소연은 병원에 입원했다. 알코올과다. 지은은 집을 나와 나에게로 왔다. 오빠, 이제 어쩌지? 그녀의 눈물에 나는 흔들렸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이 가족의 파괴는 나의 파괴이기도 했다. 경찰이 움직였다. 홍삼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재수사가 시작됐다. 김준호는 체포됐다. 이건 음모야. 그 애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그는 나를 지목했다. 뉴스에 우리 이야기가 실렸다. 재벌가의 숨겨진 사생아 복수. 여론은 나를 영웅으로, 악당으로 불렀다. 그는 정의로운 아들이야. ABS. 가족을 파괴한 괴물. 나는 강남거리를 걷다. 괴한들에게 습격당했다. 김준호의 잔당이었다. 주인님의 복수를 그들은 속삭였다. 나는 도망쳤지만 팔에 상처가 났다. 병원에서 소연이 찾아왔다. 민준아. 아니, 오빠. 왜 우리를? 그녀의 눈에 증오가 있었다. 너 때문에 아빠가. 엄마가. 나는 그녀를 안으려 했지만 밀쳐냈다. 소연아, 그는 살인자야. 하지만 그녀는 울었다. 그는 우리 아빠야. 내가 괴물이야. 그 말에 내 복수가 흔들렸다. 나는 정말 정의를 위한 건가? 아니면 단순한 증오? 박철수가 다시 나타났다. 미안해, 도망쳤어. 하지만 더 큰 비밀이 있어. 그는 파일을 줬다. 내 어머니의 자살은 아니었어? 김준호가 밀었지만. 내 이모, 내 양어머니가 도왔어. 그녀는 돈을 받았어. 내 출생을 숨기기 위해. 충격이었다. 양어머니. 그녀의 편지가 거짓? 왜? 박철수가 말했다. 김준호가 재산을 주겠다고. 그녀는 내 진짜 어머니보다 너를 더 사랑했어. 하지만 배신했지. 나는 무너졌다.
모든 게 뒤틀렸다. 복수의 대상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를 키운 어머니까지. 나는 그녀의 묘를 찾았다. 시골 묘지, 비가 내리는 밤, 왜요, 엄마? 왜 나한테 숨겼어? 나는 울부짖었다. 다음 날 재판이 시작됐다. 김준호는 법정에 섰다. 저는 죄가 없소. 그 애가 날 함정에 빠뜨렸소. 변호사는 나를 공격했다. 피고의 사생아가 복수를 위해 조작했다. 증인석에서 지은이 증언했다. 제 아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오빠 민준 오빠가 우리를 속였어요. 소연도 나왔다. 그는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요. 그녀의 말에 배심원들이 웅성거렸다. 나는 반박했다. 그는 제 어머니를 죽였어요. DNA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웃었다. 그 DNA는 조작됐을 수 있어요. 재판 중간 트위스트가 터졌다. 박철수의 파일이 공개됐다. 양어머니의 은행 기록, 김준호로부터 받은 돈, 그녀는 공모자였다. 검사 측이 소리쳤다. 김준호는 웃었다. 봤소.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 여론이 뒤집혔다. 나는 더 이상 영웅이 아니었다. 사생아의 음모. 가족 배신자. SNS에서 나는 저주받았다. 소연은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죽어버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재판 마지막 날 나는 증언했다. 저는 복수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모두가 잘못됐어요. 아버지, 당신은 제 피지만 제 어머니를 죽였어요. 양어머니, 당신은 저를 사랑했지만 배신했어요. 그리고 저는 가족을 파괴했어요. 법정은 침묵했다. 김준호가 나를 봤다. 태민아. 미안해. 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으로 인간적인 모습. 판결은 무죄. 증거 부족. 김준호는 풀려났다. 하지만 그의 평판은 끝장. 회사 주식은 바닥, 가족은 흩어졌다. 이혜진은 떠났고 딸들은 그를 버렸다. 자유를 얻은 김준호는 나를 찾아왔다. 그의 펜트하우스, 이제는 텅 빈 공간. 태민아, 앉아. 그는 위스키를 따랐다. 내가 이겼어. 모든 걸 잃었으니까 나는 앉지 않았다. 승리. 당신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는 웃었다. 살아있다는 게 승리인가? 내 딸들은 날 버렸어. 소연은 재활원에, 지은은 캐나다로 도망쳤지. 이혜진은 이혼 후 재산을 다 가져갔고 그의 목소리에 후회가 스며들었다. 내 어머니? 그녀를 사랑했어. 하지만 돈이, 세상이 날 망쳤어. 사랑. 나는 소리쳤다. 사랑으로 사람을 죽여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죽이지 않았어. 그녀가 스스로. 하지만 내 양어머니가 돈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야. 그녀는 내가 안전하기를 바랐어. 나는 그를 때리고 싶었다. 하지만 피곤했다. 왜 나한테 와요? 용서를 구하나. 그는 편지를 꺼냈다. 내 어머니의 편지. 이걸 읽어봐. 그녀가 썼어. 편지, 태호야, 아이를 지켜줘. 민준 태민든 내 피를 이어받았지만 내 죄를 짊어지지 않게. 내가 죽어도 그 애를 사랑해.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살이 아니라 희생이었다. 당신이 그녀를 밀었어요. 나는 속삭였다. 그는 고백했다. 밀었어. 하지만 후회해. 매일. 그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사기, 불륜, 모든 비밀. 그는 나에게 재산을 양도했다. 이게 내 거야. 복수로 끝내.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소연이 돌아왔다. 아빠. 오빠. 그녀는 우리 둘을 봤다. 왜 이제 와?
김준호가 말했다. 태민이는 내 오빠야.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그럼. 내 인생은. 그녀는 무너졌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하지만 김준호가 안았다. 미안해, 소연아. 가족 재결합. 나는 떠났다. 그들의 행복은 내 것이 아니었다. 거리에서 지은의 전화가 왔다. 오빠, 캐나다에서 봐. 용서할게.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복수의 대가는 외로움이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강원도 작은 마을로 이사, 카페를 열고 책을 썼다. 숨겨진 피, 베스트셀러가 됐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어머니의 얼굴, 김준호의 웃음. 1년 후, 소연이 찾아왔다. 임신했다. 당신 아이일까요? 아니, 다른 사람. 그녀는 웃었다. 아빠 김준호가 돌아가셨어. 심장마비. 그의 장례식에 갔다. 지은도 왔다. 오빠, 이제 가족이야.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가족. 20년의 거짓 후에 소연이 말했다. 복수는 끝났어. 이제 용서해. 용서. 그 말은 독이었다. 나는 서울로 돌아갔다. 재벌 생활을 재개했다. 김준호 그룹을 인수해 사회공헌으로 바꿨다.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혜진이 연락했다. 민준 씨, 만나요. 딸들을 위해 우리는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다. 그녀는 늙어 보였다. 당신 덕에 자유로웠어요. 하지만 소연과 지은이, 그 애들은 상처받았어요. 나는 물었다. 왜 김준호를 사랑했어요? 그녀는 웃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사랑은 맹목이야. 그녀의 말에 나는 생각했다. 나의 복수도 맹목이었나? 소연의 아이가 태어났다. 나는 삼촌이 됐다. 병원에서 작은 손을 잡았다. 이 애는 깨끗해. 우리 죄 없이. 소연이 말했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DNA 검사. 소연의 아이가 내 동생이 아니었다. 김준호의 마지막 불륜? 아니, 더 나쁘다. 검사 결과 아이는 김준호의 피가 아니었다. 소연의 비밀이었다. 엄마의 복수야. 그녀가 고백했다. 아빠를 미워해서 다른 남자와. 가족은 다시 무너졌다. 소연은 자살 시도를 했다. 나는 그녀를 구했다. 왜 우리를. 나는 울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처럼 복수를 하려 했어? 이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순환이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나는 재단을 통해 모든 걸 고백했다. 기자회견. 나는 사생아였고 복수했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모든 걸 잃는 거였어요. 여론이 다시 뒤집혔다. 비극의 희생자. 용서의 아이콘.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 지은이 돌아와 결혼했다. 오빠, 함께해. 나는 거부했지만 그녀의 결혼식에 갔다. 거기서 박철수가 나타났다. 최종 비밀. 내 양어머니는? 내 진짜 어머니를 구하려 했어? 돈은 내 미래를 위한 거였어. 모든 게 용서로 끝났다. 아니, 바이키치. 나는 홀로 산다. 복수의 끝은 공허. 마지막 날, 나는 어머니의 묘에 갔다. 엄마, 이제 압니다. 당신의 희생. 바람이 불었다. 소연의 아이가 웃었다. 삼촌. 가족은 재건됐다. 하지만 나는 외부자. 복수는 승리지만 상처는 영원. 끝.